안녕하세요. 닥터인입니다. 고혈압은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만성 질환인데요. 이게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무서운 질환이기도 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이 고혈압 약 안 드시는 분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로 고혈압 약을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닥터인에서는 고혈압 환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상식들, 그리고 그동안 제일 많이 궁금했던 것들을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더 베스트 내과의 이호준 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고혈압이 정말 흔한 질환이라고 하던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겪고 계시는 걸까요? 네, 고혈압은 일단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너나 없이 누구나 다 조건만 맞으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인구에서 정말 충격적인 수치가 아니라고 할 수 없겠는데요. 30%가 지금 현재 고혈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약을 한 번 먹게 되면 평생 먹어야 된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필요하신 분은 정말 그 이빨 닦고 얼굴에 면도하는 것처럼 평생 자신의 혈압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니까 평생을 복용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이제 젊은 시절에 어떤 특정한 원인 때문에 고혈압이 생겼다면 그 원인을 제거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고혈압 약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즉 무슨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현상이지 그 자체가 질병이고 그것이 어떤 저주라든지 아니면 뭐 영어로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스티그마, 네. 어떤 표식이 돼서 낙인 찍혀가지고 영원히 이것을 저주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이건 정말 좀 오해 중에 오해인 것 같습니다. 네. 식이요법이랑 그리고 건강한 운동으로 이제 혈압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약을 안 먹어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00% 그게 옳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30대 굉장히 건강하신 남자분이 있는데 담배도 안 피시고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집안에 심혈관계 질환으로 일찍 돌아가신 네. 뭐 친인척도 안 계시고 본인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저 체중이 많이 나가가지고 또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고혈압이 굉장히 심하게 높아졌을 때는 예를 들면은 뭐 잠도 충분히 자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체중도 철저하게 줄여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가 이제 실천에 옮기신다면 당연히 고혈압이라는 어떤 약물 없이도 네. 정상으로 유지될 수가 있지만 고혈압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이 고혈압이 영원히 가버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혈압이라 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제가 노화하고 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노화의 신은 언제든지 우리 곁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조건이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면 피치 못하게 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정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은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 따라서 약이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람마다 상황마다 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네. 혈압약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많은 환자분들이 또 걱정하는 게 원래 다니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을 받고 있었는데 뭐 이사를 가거나 병원을 옮겼을 때 이 약을 바꿔도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에게 또 정확하게 명확한 해답을 알려주신다면 어떨까요?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1년 전까지 먹던 약이고 선생님과 지난 그 이사를 통해서 1년 전에 이사를 오셨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그 약을 복용했지만 여기 와서 1년 사이에 내 몸의 사정이 바뀌어졌다면 그 상황에 맞춰서 새로운 처방이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오해하시면 네. 그거는 이제 정말 큰 오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불현듯 듭니다. 네, 바뀌더라도 그 의사 선생님을 믿고 또 처방을 믿고 이렇게 복용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담당 선생님 또는 자신의 주치의 선생님은
이 고혈압이라는 현상과 이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충분한 훈련과 경험을 쌓으신 분이라고 믿어도 좋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네. 또 한 가지 또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혈압약을 내가 열심히 먹고 있는데 그래도 혈압이 높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도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조절이 안 될 때는 제일 먼저 혈압 측정이 적절했는지를 먼저 생각을 네.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돼지들이 소풍을 갔는데 인솔자가 우리 돼지가 10마리가 지금 소풍을 왔는데 아무리 봐도 9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인솔자가 자신을 빼놓고서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혈압 자체를 재는 방식이 틀렸는데 이 잘못된 그 혈압 수치에 근거해서 약을 뭐 계속 증량을 한다거나 줄인다거나 하는 것은 얼마나 참 터무니없는 일이 되겠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게 재는 방식이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지키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짜 혈압이 높은 것은 기존의 혈압이 잘 조절되신 분이 갑자기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과음입니다, 과음. 아니면 체중이 이제 늘으셨다든가, 코골이를 심해지셨다든가, 질 나쁜 잠을 잘 수밖에 없다든가, 아니면 건강보조식품이나 아니면 이제 진통소염제 같은 게 특정한 약들을 먹거나, 아니면은 이제 허발이라고 해서 무슨 그런 어떤 특정 약물들을 잘못 복용하시면 이제 2차적으로 혈압이 올 수가 있고, 드물게는 이제 진짜 고혈압을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떤 병들이 몸 안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담당 주치의하고 이제 상의를 하시면 담당 주치의가 자신의 능력에 맞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을 이제 찬찬히 살펴서 문제를 찾아내고, 난치성 고혈압을 보시는 또 전문의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면 뭐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이 효과가 더 이상 없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어떤 요인이 또 다르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진료를 좀 받으러 가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내 몸에 들어오는 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고혈압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게 되면 또 새로운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거든요. 그 마크 트웨인의 톰 소여의 모험이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보면 그 당시 장터에서 치석을 제거해주는 치약을 팔았습니다. 그거를 쓰던 사람들이 다 치주염에 걸리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빨을 다 빠지게 되고 좀 나오는데, 이제 21세기에는 그런 일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좀 비위생적인 식당을 못 믿는 것처럼 의약품을 못 믿으실 이유는 1도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환자분들 중에 복용을 하다가 나 좀 일주일 동안 괜찮은 것 같던데 그럼 그만 먹어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이제 저도 힘들고 그럴 때 진료실에서 쉬어가는 쪽으로 농담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제가 다달이 우리 처한테 이제 생활비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석 달 정도 안 주면 우리 마누라가 저를 내쫓겠습니까? 아니면 걱정하면서 기다리겠습니까? 걱정하겠죠. 근데 걱정하면서 기다려주죠. 뭐 한 달 안 드렸다고 저희 처가 저를 갖다가 뭐 박정하게 막 이렇게 구박하고 그러지는 않단 말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고혈압 약 자체가 이제 반감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약효가 거의 뭐 2주까지도 가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고혈압이 나이 먹어서 갑자기 사라졌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정 믿기가 어려우시면 2달이나 석 달 뒤에 다시 재검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맞고요. 대신에 심혈관계 질환이 이미 생겨버리신 분이시라면 절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혈압을 적절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그 기저에 있는 질환 자체가 악화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마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약을 안 먹었는데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고혈압이 사라진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하신 거라고밖에는 뭐 말할 수 없겠죠. 일단은 진료를 받고 믿고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고혈압 환자분들에게 이것만은 좀 기억해 달라라고 좀 당부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고혈압을 전공한 내과 의사로서 세 가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고혈압은 그 자체가 주관적인 증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황만 맞으면 누구에게나 뭐 오늘이라도 당장 발생할 수가 있고 오늘 또 발생했을 때 사실은 며칠 전 또는 몇 달 전 또 몇 개월 전부터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고혈압이 이제 의심이 되거나 그걸 인지하셨을 때는 반드시 그냥 넘기지 마시고 주치의를 방문하셔서 이 동반된 질환이나 또는 같이 그 기저 질환이나 또는 위험 요인들을 다 찾아서 사람마다 또 상황마다 치료의 약물도 다르고 치료의 어떤 전략도 다르기 때문에 꼭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만나시는 전문의 또는 담당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고혈압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또 우리나라에서 자체에서도 이미 뭐 철저하게 지금 이것은 관리되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도 가지실 필요가 없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고혈압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 낙인이 아닙니다. 네, 낙인이 아니고 이것이 저주도 아니고 그래서 처한 상황에 따라서는 뭐 조건만 맞게 만드신다면 얼마든지 고혈압의 약물과도 작별하실 수 있고 또 작별은 못 하시지만 적절한 약만 먹으신다면 무슨 기타 질환들 예를 들면 심뇌혈관 질환이 내 인생에 계제되는 일은 절대 없게 만드실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에 대해서 근거 없는 오해나 또 근거 없는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이 조금 안심하고 고혈압을 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혈압 환자들이 쉽게 오해하고 있는 상식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일단 내 상태에 따라서 조금 주관적일 수도 있으니까요. 고혈압이다, 약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가까운 곳에 진료를 받고 정확하게 진단받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닥터인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건강 상식을 책임지는 소식들 다음에도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